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환경 문제 또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때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박수환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 환경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인데요. 광양만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구체적인 활동들은 지금의 기후 위기를 초래한 예를 들면 무한 성장과 무한 개발은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생명 존중과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석탄과 석유 중심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과 기업을 좀 감시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중점 활동으로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운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두꺼비 로드킬 개선 운동을 통해서 두꺼비를 직접 이동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생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녹색 교육 운동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교육입니다. 환경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나 방향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작년 11월에 교육부에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교육과정에서 보면 전 세계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기후위기나 감염병 등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텐데요. 네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변혁적 사고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교육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생태 전환 교육을 좀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전환 교육? 네네. 이 생태 전환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태 시민을 양성한다라는 교육적 철학과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생태 전환 개념이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좀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라는 건 그러면 그동안 교육에 했던 역할들이 방향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반성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나치게 이제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이런 것들 학교의 역할들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만 또 우리만 잘 사는 가치관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좀 시작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생태 시민을 양성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 또 생태계를 존중하는 시각과 구조적 변화까지 이뤄가야 한다는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태 시민과 함께 좀 많이 들어봤던 요즘 단어가 생태 감수성 이런 단어도 아닐까 싶은데 환경 교육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왜 중요할까요? 생태 감수성. 사실은 생태 감수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물의 어떤 모양,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생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곤충이나 양서류들을 만나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야생 동물을 사고 파는 대상 또는 사육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부분의 태도라든지 그리고 또 소나 돼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인간이 주로 먹는 식량의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연을 생물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극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태적 감수성, 생태 감수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로 쓰레기가 진짜 많아졌어요. 일회용품도 네. 그렇고요. 맞아요. 또 마스크도 그렇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실은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가 됐고 포장 배달이 좀 늘어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 문제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2021년 기준 한 해 버려진 폐 마스크만 2천만 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 이 마스크가 30%는 땅에 묻히고요. 70%는 소각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버려지는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플라스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약처를 통해서 허가된 방역 마스크 뒷면에 보면은요. 성분 표시를 살펴보면 대체로는 안감, 겉감, 필터에 대한 해서 부직포로만 표기하고 네네. 있는 것들이 많고요. 네. 또 지금 또 KF 예를 들면 94라든지 95 방역 기준이 좀 강화된 마스크 제품들을 부직표로 표현하는 것도 많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표현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 사용으로 피부 트러블을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도 맞아요. 하고 또 일부는 독성 물질이라든지 발암 물질이 조사됐다라고 검출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하지만 문제는 이 버려지는 마스크로 인해서 야생 동식물의 생태계까지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스크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시 되돌아올 텐데요. 해양 생물이나 또 육상 생물을 위협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BBC 방송이라든지 여러 해외 매체에서도 갈매기라든지 야생 조류들이 사진처럼 저렇게 묶여서 발이 마스크에 막, 끈에 묶여가지고 뭐 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서식 활동 자체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사실은 이제 이 마스크를 얼마나 더 이렇게 무한정으로 쓸 것인가 거의 날마다 하루씩 발생되고 인구 수에 비례하면 사실은 전 지구적인 쓰레기를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페트병, 플라스틱에 보다 더 좀 심각한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마스크를, 싶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방역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이 시점이라도 마스크를 좀 이렇게 평상시는 예를 들면 천 마스크라든지 재생할 수 있고 세탁해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좀 사용한다거나 공공기관에 방문할 때는 방역 기준이 강화된 마스크를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실천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제안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학교에서 그 환경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전기를 사용을 줄이는 콘센트를 뽑는 활동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 또 텀블러 사용들을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또 환경 교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분리배출 정도로 좀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한계들을 좀 벗어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 실천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과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일회용 상품을 줄이고 뭐 텀블러 사용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기후위기의 원인을 해소해 갈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먼저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그런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게 아니라 학교 스스로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석유나 석탄의 전기에너지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본적인 싶습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야 사실은 학생들이
암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뭐 바뀌겠어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네네. 학교도 국가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구나. 나도 하니까 같이 정말 따라해야겠다. 바뀌네. 이런 네네. 것들도 느낄 수 맞습니다. 있고.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새로운 또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광양만 녹색연합은 올해 또 어떤 교육 환경 교육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광양만 녹색연합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태교육과 환경교육은 좀 멈추지 말고 취소하지 말고 이어달라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실내 공간에서 한정되어 있지만 좀 교실 바깥으로 나가는데 학교에서부터 먼저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예를 들면 관리 중심의 학교 숲을 경험과 체험, 놀이를 통해서 생태의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를 들면 그냥 조경 정도의 관리가 되었던 학교 숲의 가치를 좀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고요. 학교 숲이 또 야생 동물의 쉼터로 생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과 좀 소통하면서 쉼이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자연을 만나고 마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숲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뭐 학교 텃밭이라든지 뭐 청소년 토론회라든지 통해서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닐봉지 사용, 분리배출 뭐 이런 것들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가족에서 학교에서 비닐봉지라든지 일회용품을 쓴다면 얼마나 많이 쓰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학교와 가정, 개인의 실천으로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새롭게 좀 발굴한 것이 예. 전기 사용 없이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사회로 이제 나아가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놀이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충전기 없으면은 네, 불안해서 그렇죠.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비전력 놀이라는 것들을 비전력 놀이. 네네, 전기 너무 없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근데 아이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저희 예를 들면 지금의 40대, 50대가 골목놀이, 바깥놀이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이런 놀이를 전통놀이 같은 것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네. 놀이를 좀 발굴해서 전기 없이도 충분히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들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기후 변화를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지구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환경 지킴이 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끝으로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사실은 제가 자연을 만나면서 좀 배웠던 것은 자연의 지혜였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수만 년 전에 인간이 이 지구 생태계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지구 생태에 먼저 자연을 서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모방하고 또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요. 자연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뭇잎을 벌레가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근데 벌레들은 나뭇잎을 다 먹질 않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저 작은 곤충들도 알고 있는데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이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지금 보내주는 여러 다양한 메시지들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